아까 왜 이야기했던 제주지검장에 대해서,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을 제가 비난하고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 욕한다라고, 그 사람을 비난한다라고 오해할까 봐서 그것까지 해야 사람들이 어떤 그런 관념에 얽매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가령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훌륭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가요.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니까 다 부모도 기대를 하고, 이제 공부를 더 좋은 대학교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을에서 기대를 하고, 제가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을 때 우리 군 경찰서장이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차 왔더래요. 미래에 검사가 될지도 몰라. 영감님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동네, 면, 군까지 이제 기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도 다리 보니까 플래카드로서 뭐 누가 뭐가 됐다, 이런 플래카드는 어디에 합격했다, 뭐 교수가 됐다, 뭐 사무관 승진, 이런 거 막 그러나요. 그래서 제주지검장 거사님님. 아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주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나더라고. 그런 플래카드 볼 때마다. 자, 어쨌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 이 행동 거지가 상이 커지겠죠. 상이 커지는 거. 그러니까 와, 이제 상이 강해지겠죠. 이제 군에서도 신경 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거리에서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지나간 여자가 미니스커트 입고 왔는데 너무나 이뻐 보여서 한번 꼬셔볼까라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야, 데이트 한번 하자고, 차 한잔 하자고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여자한테 가서 어떻게 수작하고 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응? 다른 사람들은 다 아주 훌륭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은 미니스커트 입고 간 여자가 자꾸 눈 돌아가요. 안 돼, 다른 사람이 보면. 근데 눈이 자꾸 돌아가는 거야. 그럼 일어나는 마음과 가령 지켜야 될, 나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상, 나라는 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라고 하는 이 생각과의 갈등 속에서 맨날 살아가야 돼. 그러면 일어나는 것이 맨날 뭐예요? 이거는 훌륭하지 못한 생각이야. 더러운 생각이야. 응? 나는 이런 훌륭한 사람인데, 자꾸 왜 이런 더러운 생각이 자꾸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거 자꾸 무시하고 눌러야 돼. 사실은 이게 분출돼야 자유로워질 텐데, 눌리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하면서 에너지가 더 응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걸 정말 신경 쓰지 않으면 무시고 말이 튀어나오고 무시고 손이 가려고 그래. 억누르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가 신경 써서 통제를 하지 않으면, 누가 보지 않으면, 누가 본다는 이것이 훌륭한 사람한테는 가장 큰 무서운 거야. 봐요. 스님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남 눈이야. 그러니까 저기 그 보령에 어디 가니까 그 골프장 이 지배인이 그러는 거예요. 스님들이 변복 옷 갈아입고 골프 치러 온대. 그러니까 뭐야? 술집에 가면 스님들이 양복 입고 가발 쓰고 술 먹으러 와. 이 사람 술 먹으러 와. 뭐야? 사람 눈이 무서워. 제일 무서워. 우리는 사람 눈 하나도 안 무서워해. 멀리 있고 나가도 괜찮아. 사람 눈 안 무서워해. 그런데 항상 훌륭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또는 자기가 뭐라고 하는 자기 존재관념이 강한 사람, 그 중에서 나는 스님이다, 나는 뭐 장관이다, 나는 뭐 검사다, 나는 교수다, 교수도 비쌀 거야, 가장 신경 쓰는 학부형들, 특히 학부모들. 신호등보고 할 때도 괜히 말고, 주차할 때도 좀 뭔가 반드시 해야 되고. 가장 무섭죠? 자, 그러니까, 이걸 눌러야 돼, 눌러야 돼. 근데 억누르다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이면은 이게 되는데, 사람들이 본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되는데, 보고 있는 것 같으면은 눌러지는데, 이제 누르고 하니까 이제 점점 통제가 잘 안 돼. 통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본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자꾸 막 터지려고 그래. 막 소리 나가려고 그래.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그래도 누가 볼지도 몰라. 이런 것도 되는데. 연기적으로 자꾸 생각이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겠네. 순간순간. 자, 봐요. 해소되지 않으면 자꾸 일어나는 것이 모든 우리의 이런 현상, 작용이 일어나는 이치는 해소되지 않은, 즉, 해소되지 않는 불만, 해소되지 않는 화, 충족되지 않는 욕심, 이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현상, 사람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전부 다 그래서 일어났어. 즉, 괴로울 원인이 있어. 해소되지 않는 것이 괴로움이고, 충족되지 않는 괴로움이고. 그 폭풍 비유하듯이요. 폭풍이라는 게 압력과 그 혼란된 압력을 해소하려고 나타난 것처럼. 그래, 일어나야 해소돼. 일어나야 해소되는데,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조금만 되면, 기회만 되면 튀어나오려고 그래. 일어나려고 그래. 압력이 점점 세지는 거. 낮에 싸워가지고 화가 덜 풀렸으면, 다른 일을 하다가 막,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집에 들어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문득 생각이 나면, 그럼 막 화가 또 나기 시작해. 그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억제가 되는데, 안 본다 그러면 막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되지가 않으니까, 이제, 안 보이게 했으라도 돼야 돼. 이제,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야. 이제 제정신이 아니게 돼. 아예 이런 것이 이제 마비가 돼버려, 이제. 여기가 빠져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일어나는 이것은 훌륭하다라고 하는 이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강해요. 그래서 되게 도덕군자들이 이 선자가 많아요. 막 교수도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술집에서 제일 더럽게 노는 사람들이 교수, 의사, 사회적 지도층이 더 윗사람 같은 데로 더 비인간적으로. 선생님들, 데서 어떡하지? 선생님들, 상관은 어때? 아니 사실인가? 그러니까 그게 억눌린 게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 사회적으로 이렇게 또 그러니까 통제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럴까, 누구든 그러한 관념에 잡히면 다 그렇게 돼요. 가령 그 사람뿐만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비난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야. 연기적인 현상. 그 현상은 이치를 모르는 훌륭하다는 관념에 얽매여서 그럴 뿐이야. 그런데 온 사회가 다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해. 사실 그래서 누구나 다 범죄자가 될 수 있어. 누구나 다 범죄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봐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그래서 나는 합법이야. 불법 안 했다 이래. 법이라는 것은 관념 중에서 아주 관념이에요. 법만 지키면 다예요. 법 지키는 사람이 이게 지식인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위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나 기회가 균등했을 때 헌법 기반 하에 법들이 있어요. 헌법 기반 하에서, 헌법이란 온 국민이 기본적으로 다 평등하고 기회가 균등해야 되는 이 바탕에서 법이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균등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을 지킨다? 그러면 이거 헌법 위반이야. 헌법 위반. 법률은 헌법 앞에 가면은 이 헌법재판소에 가면 법률은 다 뭐예요? 이게 개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헌법에 안 맞아. 헌법에는 온 국민이 기회 균등해야 돼. 그런데 그 법만 지켰다? 그런데 헌법에 위반돼. 그러면 이 법은, 헌법에 의해서 이 법은 잘못된 법이야. 헌법재판소에 가서 폐기돼야 될 법이야. 그러니까 불법한 게 없다, 합법이다라고 맨날 그런다면 이것은 더구나 법학 교수가 그런 소리를 해?
이 법학 교수로 자격이 없지. 법무부 장관 되겠다고? 자격이 없지. 왜냐면 헌법도 모르잖아. 가장 기본 가치가 뭐야? 기회에 균등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 기회가 균등했냐고. 다른 사람에게는 접근도 못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 응? 그런데 합법이라고? 불법한 적이 없다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하지? 그것도 학자로서 또 그런 연구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법학 교수를 하지? 그냥 법률가도 아니고. 아니 헌법에 위반되는 것을 가지고 자기는 법 위반한 게 없대. 이와 같아요. 자 이런 자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무지한 거예요. 무지. 네. 응?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무지한 거예요. 무지는 다 이렇게 되는 자기가 거예요. 위선인지 모르는 거죠. 그건 모르지.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야. 배가 아프냐 이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 그래요. 무지한 거예요. 그냥 재수없이 국민정서법에 걸렸네 뭐 이렇게 그러게요. 생각할 수 있겠죠. 무지란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모든 흉악범죄라든가 무지막범죄가 어떻게 일어나요?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요. 응? 사실 흉악범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흉악범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응? 범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사실은 봐요. 흉악범이면 한 사람 죽였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무지로 인한 예를 들어서 그래 합법이야 라고 한 사람은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해요. 가령 아버지 흙수저인 아버지 그런 능력 없는 아버지 부모를 둔 자식들 가슴을 다 아프게 하고 그런 부모의 가슴을 다 아프게 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지 않. 가령 제가 그랬죠. 제 딸이 아직도 취직 못하고 있는데 그래요. 아빠가 능력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든 취직을 시켜줬을 텐데. 응? 그래요. 아니, 그럼, 저야 뭐, 그런데 그런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딸은, 아빠도 서울법대 나왔잖아. 아빠는 도대체 뭐야, 도대체. 아빠는 왜 조국이 아닌 거야?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수없게 이런 아빠 밑에 나와서, 나도 저 조국 같은 아빠 두고 태어나였어야지.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응? 자. 그러니까 합법이 아니에요. 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의 위반이야. 그 법학 교수가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 그러면 안 되지. 저는 사회에 별 관심이 없는데 어쨌든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건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무지한 거예요. 제주지검장 이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이치를 모르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실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사는 데서 다 그렇죠. 예? 여기 오늘 아침에 여기 동네 이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래요. 응? 전 이장님 여기 뭐 택시 뭐 티켓 하는 오지라고 주는데 150장이 어디 갔대요. 지금 그 실태조사에 와서 지금 현 이장이 조사를 하고 보니까 아니 받았다는 사람은 하고 줬다라는 나온 장사하고 비교해보니까 150장이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150장이 어디로 갔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이 농무 개설하는데도, 가령 이장이 그래요. 여기 소유자한테 돈 받아먹고 원래 낼 수 없는 길을, 정부 자금으로 그렇게 했다고. 자, 그래요. 현장 무지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무지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자, 이 피해와 저 피해가 뭐가 달라요? 그래서, 제주지검장은 제가 나쁜 놈이다 그러잖아요. 나쁜 사람이다 그러지 않고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러지 않아요. 자, 이치를 모르게 되면은 훌륭하려고 하게 되면은 누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학생들에게 뭔가 모티베이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요. 그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사실은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흉악범들 옆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평상시에는 굉장히 얌전하고 말도 없고 순한 사람인데 이래요. 그러나 봐요. 어떤 이치를 몰라서 생각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자꾸 얽매이면은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묻지마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가령 조국 교수나 그 전 제주지검장이나 똑같아요. 뭐예요? 우리는 공부마야하고 뭐 장관이고 교수면 다 미안한데 그러면 우리는 다들 뭐라고 그럴까 잘한다고 그래요.
아니, 제가 보기엔 좀 바보들이 왜 이치를 모르는 게 바보지. 아니 저 어떤 책에 아인슈타인 이론을 알고 모르는 거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주지검장의 예를 드는 것은 누구나 훌륭하려고 하고 관념에 얽매이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었을 뿐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제주지검장이라는 분은 이치를 몰라도 그렇게 됐지만은 이분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그런 걸 몰랐었구나, 착각이었구나 라는 자각이 난다면은 그래요. 바로 그 사람은 바로 깨달음이 나서 바로 아란이 될 수가 있어요. 응? 그래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이거는 괴로움이 경험되지도 않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창피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각이 일어날 게 별로 없어요. 긴가민가해요. 맨날 착각 같기도 하고 이 생각이 사실 같기도 하고 무보사 얘기를 들으면 사실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잘 실감이 안 나. 그런데 그렇게 전 제주지검장처럼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은 훌륭하다는 정점도 맛보고 비참함의 정점도 맛보면은 정말 그것이 전부 관념일 뿐이라는 것이 확실히 자각이 돼서 바로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그 인연만 되면은. 그런 게 다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근데 아직도 가령 존재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괴로워할 거고, 그러나 이런 이치를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부처와 같이 될 수가 있어요. 깨달음이 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처 당시에 그 누구예요, 그거에? 앙굴리말라. 그래, 99명을 죽여도 바로 깨달음이 일어나고 아란이 되고 부처가 같이 되는데, 그러니까 전 제주지검장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자각이 날 수 있는 그럴 때가 된 거예요. 단지 그런 인연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인연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정말 큰 깨달음이 일어나서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다 되어져 있어요. 응? 아직도 맨날 관념적으로 긴가민가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삶으로서 정말 온몸으로 체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 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성스러운 진리의 문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느님의 은총이 이해될 수 있는,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그 사람을 만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욕한다고 그러지만 저는 전혀 그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이 날 수 있는 대자유의 삶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오히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해서라든가 뭐라고 그럴까 정말 안 좋은 사람의 예가 아니라 자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범죄라고 하는 어떻게 가령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의 이치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예로서 이야기한 거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안 좋은 사람인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 사람이야말로 큰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되고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많은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겠지만은 이 사람은 바로 그런 성스러운 진리의 문에 와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절호의 기회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제대로 이 뭐라 그럴까 부처와 같이 될 수 있고 예수와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에 와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조국 교수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똑같은 그런 기회에 와 있어요. 조국 교수를 이야기한 것도 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맨날 얘기했지만 나쁜 놈 이런 것도 없어요. 훌륭한 놈 이런 것도 없어요. 단지 무지가 있을 뿐이고 그리고 무지의 자각이 된다면은 오히려 대자유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뿐이에요. 매 순간이 그런 기회일 뿐인 거예요. 그 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국 교수나 뭐 그런 분들의
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복과 불행의 어떤 조건을 어떤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네.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치가 작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실은 누구나 다 전 제주지검장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조국 교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 다 그렇게 돼서 그런 괴로움이 경험되게 다 치달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누가 훌륭하고 누가 훌륭하지 못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없어요. 그 사실이 자각되면 다 조국 교수나 전 제주지검장이 다 자유의 삶이 될 텐데 아직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불편하고 스스로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뭐 법무부 장관이 돼도 마찬가지 이치를 모른다면 돼도 온전한 자유는 없을 것이며 그래요. 이제 저 딸내미는 어떠면 마누라 뭐 어떠면 그래서 어떻게 온전한 자유가 있을 수 있겠어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있을 수 없을 거고 바로 이런 이치가 자각이 된다면은 조국 교수나 전 제주지검장은 그대로 이제 자유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보다도 상황이 어떠냐에 관계없이 그런 절호의 기회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부처님 표현대로 성스러운 진리의 문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